주식에 실패한 이유는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카지노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내가 소유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이다. 그러면 내가 비록 돈은 많지 않지만 월급의 10%를 나 주식 사야 되겠다. 아니 주식형 펀드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아껴서 오늘 월급 받은 거에 10%를 가지고 내가 주식을 어떤 회사에 회사를 조사해 봤더니 어떤 A라는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겁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죠. 이제 내가 자본가가 됐구나. 근데 지금은 비록 한 주밖에 없죠. 꾸준하게 산다고 가정하면 내가 25살 됐을 때는 여러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한 주로 시작했지만 10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30살이 됐을 때는 100주가 되고, 30살 됐을 때는 500주가 되고 1000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현재 가격으로 곱하면 깜짝 놀랄 정도의 큰 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노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을 갖고 있어요. 대표님 말 듣고 주식을 샀는데요. 벌써 20% 벌었어요.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3만 원 벌었어요. 그건 노후 준비가 아니죠. 나는 몇 주 갖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거죠. 내가 가격은 나중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동성이라고 그럽니다. 변동성은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이 오늘 좋을지 내일 좋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회사는 앞으로 돈을 잘 벌 거다.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공부가 싫으면 펀드를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고 10년 후에 이 회사가 10배 될 것 같다. 아니면 더 좋은 회사는 100배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죠? 나이가 젊으니까, 특히 젊은 분들 지금부터 이걸 사면은 모으는 거예요. 주식은 모으는 겁니다. 가격,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가격을 먼저 봐요. 많은 투자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20% 벌면 팝니다. 또 20% 손해보면 어떻게 하죠? 손절매를 해요. 여러분들 많은 TV를 보면 주식 투자를 그렇게 가르치죠.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2만 원인데 2만 3천 원에 팔아라. 18,000원 되면 손절매해라. 이게 주식 투자가 아니죠. 이거는 카지노에 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 주식이라는 주식 투자라는 아주 나를 유일하게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회사만 좋다면 가격은 나중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은 단기 투자가 만든다. 그거는 절대 틀린 말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전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늦게 오를 수는 있겠지만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 주식은 반드시 해라. 근데 제대로 해라. 장기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은 투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변동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있어요. 변동성과 리스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단어입니다. 변동성은 가격의 변화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신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맞추는 거를 주식 투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맞추는 거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영어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시장을 예측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현금을 늘려라. 시장이 좋을 거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줄여라. 그게 마켓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월급의 10%다 그러면 항상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fully invest라고 그래요. 항상 투자가 돼 있어라. 어차피 여유 자금이다.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다. 50대 찾겠다. 60대 찾겠다.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뭘 거예요?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라는 거는 내가 장기 투자를 했는데 30년 기다렸는데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형편없는 회사가 되거나 그거는 리스크죠. 근데 그 리스크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컨트롤할까요? 다행히도 모든 주식은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그걸 리서치라고 합니다.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회사가 3개월마다 금감원에다가 그거를 제출합니다. 그 자료도 볼 수가 있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리서치, 증권회사는 그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 회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리서치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는 롱텀, 장기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산 투자예요. 하나 종목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종목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주식 투자에 한 번도 안 해본 분이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로 연금저축펀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작은 돈으로 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에 10,000원 투자하더라도 그 10,000원이 분산이 되게 돼 있죠. 펀드를 통해서 하게 되면.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거죠. 연말 정산을 통해서 한 15% 정도의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투자할 경우에는 15%를 돌려주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400만 원을 반드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통해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혀 부자 되는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이제 잘못 쓰이는 돈들, 특히 금융 문명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전형적인 거. 한국이 노후 준비에 가장 안 된 나라가 된 이유가 이 사교육비입니다. 그 금융 문명의 무서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거와 전혀 관계없는데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펀드를 사주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 아이가 이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그 돈 가지고 창업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금융 문명의 무서움은 또 하나가 있어요. 전염성입니다. 주위를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그 슬럼가가 있죠. 그 유색 인종들이 많이 그렇죠. 가난이 대를 물립니다. 한국도 앞으로는 10%의 부자와 90%의 가난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오늘 그 많은 거를 깨닫기 바래요. 주식은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지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다. 그다음 주위에서 투자에 실패한 사람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편견이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무용담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주식 투자해서 10억 날려버렸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건 나는 카지노에 가서 10억 벌었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요.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주식 투자라는 게 나한테 굉장히 라이프에 희망을 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가 작은 돈이라도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엄청난 돈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리의 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런 버핏 얘기 많이 하죠. 만약에 35년 전에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한테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약 18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매일 사 먹는 커피 10,000원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20년 정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커피값만 가지고도 약
10억에서 20억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이 무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는 여러분들 다 털어버려야 돼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나는 흙수저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듣지 마세요. 미국에서 많은 백만장자들, 돈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요, 놀라운 대답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제일 먼저 꼽는 게 나는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겠다. 너무 신기하죠? 부자가 되는 거와 도덕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도덕성이라는 거는 많은 그 사람의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친구도 많이 생기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죠. 그러면 펀딩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했을 때 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업이 더 크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항상 즐거웠다. 그렇게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즐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나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리 포기하면 쉽게 휩쓸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냐면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나는 항상 뭐가 신기했다. 저 사람은 저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저런 일이 났을까?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거는요. 질문이 없는 사회죠. 질문이 없어요. 일본에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일하던 미국 회사에서는 일본에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은 민족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즐거운 사람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근데 즐겁지 않은 사람은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겁니다. 일본 같이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하고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은 엄마가 교육을 합니다. 엄마가 아이가 학교에서 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한테 너 선생님한테 오늘 어떤 거 질문했니? 그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찍부터 투자를 배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미리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공부 잘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공부를 잘했다. 나는 수학을 잘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자 되는 거와 공부 잘하는 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왜 사교육비를 저렇게 쓸까? 그게 뭘까요?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당연히 부자가 되겠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모든 올인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확률이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 나라는 희망가치도 없는 겁니다. 한국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학원에 가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국영수를 잘하려고 그 많은 돈을 쓴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쟁력은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을까? 자기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비싼 명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불편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가난하게 만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얘기는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있죠. 이케아의 설립자가 그분에 대한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가장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해라. 가구를 팔면서 이미 다 만든 가구를 팔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이 사람 아이디어는 그 커스터머들한테 고객들한테 당신이 직접 그 조립을 해라. 그러면 내가 싸게 팔 수 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였는지 아세요? 4번째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그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불편한 것만 감수하면 그 아까운 돈을 아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고 내 자산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미국에서 물어봤습니다. 백만장자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20만 원이에요. 그 수조의 부자들의 시계가 200불이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이 심하죠.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실망한 건데요. 한국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소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20%씩 줄었어요. 근데 한 가지 늘어난 게 있어요. 명품 소비만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과의 가난한 사람들 차이는, 부자들은 투자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저한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질문을 하죠. 이거를 아껴서 뭐 합니까? 이걸 아껴서 그 즐거움을 갖지 않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부자가 왜 돼야 되죠? 내가 매일매일 그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커피 사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백을 사면서 내가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걸 아껴서 부자가 되는데 무슨 소용이죠? 이게 안타깝게도 금융 문명인 겁니다. 나중에 pay the price라고 그래요. 대가를 치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늙었을 때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프를 택하시겠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었을 때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